이렇게. 맞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아니, 왜 그런 거냐면은, 그게 막 엄청, 알코올, 이 정도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나 봐요. 자, 그러면은, 영화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반대쪽. 뭔가 좀 나중에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을 때 한번 횟수를 줄여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확실히 필요하다 할 때 그게 좋아요. 이 댓글 부대라는 영화는 2024년도에 나온 영화이고요. 소홍아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109분이라는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은 안궁진 감독님이시고요. 출연하는 배우는 손석구, 김성철, 김동희, 홍경, 김규백 등 또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출연하시죠. 달리는 시간, 러닝타임은 109분입니다. 임명님 1927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포 영화예요. 이걸 별투님 어서오세요. 여기 있네. 뭐지? 이거 예고편 뭔가 봤던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이, 애기 막 살리고 좋아하는 사람들 살리고 하는 그 영화인가? 코코아 올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맞아. 이게 약간 막 살리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들 살리고 다시 만나고, 근데 그게 이제 재앙이 되고, 그 영화인가? 재미있겠네요. 뭔가, 이런 공포 스릴러 영화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영화들은 확실히 영화관에서 보면 무서움이 한 2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가. 톡투미 감독이요.
어. 아, 이것도 공포영화군요. 톡투미. 본 적이 없어서. 맛있게 무서운 영화를 잘 만들어요. 톡투미. 사실 공포영화 평점이 좋기가 어렵긴 한데 뭔가 톡투미 평점 괜찮군요. 버니님도 하트합니다. 어서오세요. 귀찮은데 밥을 먼저 먹자고? 까만 옷을 입지 말자고? 까만 옷이 많아서 좀 입었다. 까만 옷을 사서 구입을 해서 집에 많은데 왜 까만 옷을 입지 말라고. 눈을 채물어 떴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도록 해요. 이제 까만 옷 입어도 화면이 안 깨져서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그러면은 가보도록 해봅시다. 근데 이게 사람이 캡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캡처 장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에휴, 그게 잘 모르겠어. 이게 영상을 따온 건 아닌데 예전처럼 사진 캡처 장수가 자꾸 늘어나서 이게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까지 안 괜찮은지 잘 모르겠네. 그냥 우선 해볼까요? 여기 임상진 기자라는 아주 유명한 기자가 있는데요. 이 기자는 열심히 제 발로 뛰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기사들을 세상에 선보이는 기자였죠. 네, 한국 영화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어느 순간 임상진 기자의 발목을 잡게 되는데요. 그가 대체 왜 회사 사무실이 아닌 PC방에서 신문이 아닌 온라인 사이트의 기사를 쓰는 걸까요? 아니요. 운동 정도 합니다. 에라인님 어서오세요. 여기 우성 대표님이 있습니다. 우성 데이터 대표님이 계신데요. 이 우성 데이터 회사가요. 차세대 하이패스 단말기 입찰에 유일하게 참가한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하이패스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한 그 되게 유망한 중소기업이었는데요. 물론 자본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 기술 하나는 끝내줬단 말이죠. 이제 5년 동안 개발했던 이 기술을
도로 성능 테스트에 참가해서 실력을 증명하기만 한다면은 무려 연매출 500원에 달하는 독점권을 얻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꿈이 산산조각이다요. 정말 이상한데 테스트 일주일 전에 도로공사가 안정상의 이유로 시속을 100km가 아닌 150km로 달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물론 우성 데이터 대표님은요, 실력에 자신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괜찮다면서 우리 그러면은 차라리 250km로 달려보자고 역제의를 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도로공사 테스트에서 어이없게 탈락을 하게 돼요. 그 우성 데이터 대표님이 200km로 달리는 걸로 합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200km로 달리는데 인식을 못해요, 하이패스가. 그래서 그 공사 그 성능 테스트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근데 그 후에 일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해요. 2차 테스트에 우성 데이터 말고는 아무런 회사도 참가하지 않았었는데 6개월 뒤에 기술이 없어 참가하지 못했던 경쟁 업체가 단 6개월 만에 입찰에 성공하게 되죠. 감히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 회사는 만전 계열사 회사였는데요. 우성 데이터 대표님은요, 이제 임상진 기사님을 찾아가가지고 기자님 저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거 분명히 만전 쪽에서 나를 담그려고 한 거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진을 하나 보여줘요. 요런 사진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성 대표님이 보여준 사진은 아니고 우성 대표님이 보여준 사진은 따로 있었고 그 어떤 사진을 하나 보여줍니다. 우성 대표님이 이 사진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은 사진에 웬 남자 2명이 찍혀 있는데 이 2명이 뭔가를 들고 있어요. 대표님은 아마 이 둘이 방해 전파를 쓴 것 같다면서 만전한테 돈을 먹고 이 2명의 남자가 일부러 우리 회사 기술이 입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해 전파를 써서 잘 되던 하이패스 기술이 그날따라 안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또 이러한 주장까지 하게 되는데요. 만전 쪽에서 돈으로 직원들을 사수해서 기술을 빼돌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임상진 기자는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쓰기로 결심을 하죠. 물론 이게 이제 대기업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너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데 임상진 기자님은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어요. 임상진 기자님이 기사를 쓰자 이 기사가요, 팩트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은 마치 이 기레기가 쓴 기사로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요. 이게 이 사진이 있잖아요. 이게 잘 보면은 이게 되게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이 사진은
그 대표님이 주장한 대로 방해 전파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표님 말과 다르게 정은이 어서오세요. 테스트 홍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게 뒤늦게 밝혀집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거는요. 분명 임상진 기자님이 이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조사도 했고 했는데 이 사진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거짓말같이 기사 한 줄 쓰고 나서 그 뒤에 이 사진을 발견하게 돼요. 더욱이 최악인 건 결국 이 기사가 나가고 대표님이 그래도 나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겠다라며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여론이 너무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희망도 사라져버린 대표님은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 일로 임상진 기자는 조롱을 당하는데요. 아무래도 기자님이다 보니까 악플이라는 것을 받을 일도 없고 여태까지 나의 기사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기 시작하고 인터넷에서 이런 이상한 편집을 해가지고 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은 대표가 임상진 기자 때문에 죽은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까지 합니다. 임상진 기자는 다시 한번 취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요. 편집국장님은 지금 임상진 기자에게 소송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안 된다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딱 6개월만 쉬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임상진 기자 역시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순순히 딱 6개월만 쉬기로 편집국장님과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분명 6개월만 쉬기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거예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이 지나도 회사 측에서 연락이 없어요. 결국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서 임상진 기자는 회사에서 불러주지 않으니까 직접 회사로 찾아가게 됩니다. 회사에 찾아가니 원래 6개월 뒤에 복직시켜주겠다는 남자 편집국장님이 아닌 새로 오신 여자 편집국장님이 앉아있으셨는데요. 이 여자 편집국장님은요. 그 약속은 나랑 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임상진 기자가 지금까지 너무 큰 오보의 기사를 냈기 때문에 이런 큰 실수를 한 기자를 다시 복직시켜주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대로 미운 털이 박혀버린 거였죠. 임상진 기자는 정말 기자가 너무나도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이 기자라는 거에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회사에라도 취직을 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에 입사 메일을 보냈지만 다른 회사에서도 역시나 사고친 기자는 받는 게 아니라며 면접조차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임상진 기자는 이제 모든 게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정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죽으라면서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 수많은 악플들 중에서 상진의 눈에 띄는 페북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런 문장으로 보낸 메시지였는데요. 기자님, 기사의 악플은 모두 만전, 이 대기업이 비리를 덮기 위해 공작한 거라면서 그걸 복붙을 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를 쭈르륵 보낸 한 계정이 있었어요. 본인을 찾아오면은 재밌는 걸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진은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보자를 찾아가는데요. 상진은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좀 나이가 지긋이 있는 어른으로 생각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머리에 삐도 제대로 마르지 않는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웬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의 이름을 이영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준은 그 인터넷상에서 쓰는 닉네임이 있는데요. 우리도 막 제 이름이 시정은이지만 저는 여름이 0908이라는 닉네임을 쓰잖아요. 이렇게 이영준은 인터넷상에서는 차타카시라는 닉네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영준은 임상진 기자가 차타카 시오 임상진 기자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써주면 본인들이 상진이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영준은 지금 임상진 기자가 당하는 이 모든 인터넷상의 조롱이라든지 이 여론들은 본인들이 만든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럼 좀 영준이의 과거의 일로 한번 그 회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영준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영준은 도대체 상진이에게 이런 제보를 하게 되었고 우리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영준은 한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작가였어요. 그는 어느 날처럼 열심히 소설을 쓰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었던 친구들이 급하게 영준이를 부릅니다. 친구들은 섹시한 여자 다리와 되게 비싸 보이는 가방이 찍힌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걸맞는 글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노골적이면서도 섹시하면서도 교묘하면서도 근데 여기 잘 보면은 그 담배가 좀 보이죠? 이런 느낌의 글을 좀 써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 글과 함께 인스타에 올릴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제 나이는 아닙니다. 영준이는 그 글을 쓰던 아마추어 작가지만 그래도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서 친구들의 바람대로 글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있지도 않은 가상의 남자친구를 만들어 내가지고 적의 시정은 다리일 리가 없음. 시정은은 무다리라. 아닙니다. 내 다리도 섹시한 다리입니다.
이거 봐, 섹시하잖아. 어디? 암살자님 어서 오세요. 웃다니.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는데요. 아, 나 집에 있는데 우리 오빠가 람보르기를 타고 나를 데리고 와서 지금 되게 비싼 수영장에 놀러 왔어.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좀 뭐랄까 되게 노골적으로 인스타 게시물을 올리는 그 글을 써요. 근데 이 글이 또 커뮤니티에 여러 커뮤니티에 또 일부러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영준이가 썼던 이 사진과 이 글이 커뮤니티에 화제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막 어떤 사람들은 저 다리 너무 예쁘다 이렇게 댓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너무 약간 뭐 비호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담배가 하나 있잖아요. 저 담배 뭐냐고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담배가 처음 보는 신상 담배예요. 이번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담배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담배인데 어떤 유저들은요, 아니 저 담배 뭐지? 되게 신기하다. 야, 저 담배 맛있나? 나도 한번 펴볼까 저 담배? 하면서 담배 홍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 글 캡처된 게 돌아다니면서 야, 저 담배 괜찮은 것 같다. 우리 한번 저 담배 한번 펴보자. 이런 게 또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일을 처음 물어 가지고 온 친구의 이름을 그 닉네임으로 찡퍼킹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찡퍼킹입니다. 바로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 일을 물어온 거예요. 담배 회사에서. 원래 이제 담배 회사가 광고가 안 된대요. 그래서 처음에 담배를 이렇게 시장에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알아야 이걸 피고 할 텐데 홍보 자체가 TV나 이런 데 노출시킬 수 없으니까 이 담배 회사에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담배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인터넷을 이용해 보자라고 담배 회사 측에서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영준이의 친구 찡버킹에게 이 일을 주게 됩니다. 우리 담배 회사 광고 좀 해달라. 라는 일을 받게 된 찡버킹이 친구 영준이에게는 글 좀 맛깔나게 써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 펜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셋이 삼총사거든요. 이 펜택이도 굉장히 큰 일을 해요. 이 펜택이는 여러 커뮤니티의 메인드인 친구예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친구예요. 뭔가 이 사람 게임 게시판이다 이러면은 이 사람 닉네임을 대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알지?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글을 쓰면 영향력이 있거든요. 이 친구의 아이디를 빌려가지고 그 친구가 써야만 사람들이 주목을 받을 거니까 그 게시글에다가 이제 그 사진들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준이가 온라인에서 사용한 닉네임은 차타카시였습니다. 네임드 정도.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의 네임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글을 쓰면은 한 번이라도 조회수가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리고 무려 찡퍼킹은 이 일을 했다고 한 번에 500만 원이란 돈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찡퍼킹은 이게 정말로 이렇게까지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친구들이 너무 이 일에 안성맞춤인 거예요. 영준이는 글을 너무 잘 쓰고 펜태기는 또 머리가 비상해요. 그리고 찐퍼킹 역시 약간 리더십도 있고 이런 일을 잘 물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 셋이서 우리 이거 돈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제대로 돈 좀 벌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야, 아니야. 68kg 동갑 친구가 르미모 아프다고 안구 카톡 보냈는데 씹혔다고 슬퍼하던데 역시 서로 안치는 아니에요. 비즈니스 내가 그래서 관계였던 린이 건가요? 그 카톡을 너무 늦게 봐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보내려고 했는데 너무 밤이어서 그래서 그땐 못 보내고 어제 이제 막 보냈거든. 린이야 걱정해주어서 고마워 이러면서 그래서 혹시라도 린이에게 린이가 혹시라도 이 마음을 전달해 주시죠.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너무 늦게 봐서 그런 거다. 그거 꼭 전달해 주세요. 아무튼 절대 아닙니다요. 나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나는 카톡 보냈어. 그게 어제 보냈어. 보내긴 했는데 아무튼 뭐 좋아요. 아무튼 기린생님 어서 오세요. 아무튼 이 찡퍼킹에게 두 번째 의뢰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이 사람은 영화 감독님이에요. 이렇게 영화 제작하고 뭐 투자 받고 영화 만들고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이 순수한 예술인의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의뢰를 하면서 내가 영화 하나를 만들었는데 우리 영화가 사람들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제작비가 40억이 든 영화인데 만약에 이게 망한다면 나는 빚더미에 앉게 될 거다라면서 눈물까지 막 흘리는 거예요. 이 어린 찐퍼킹 앞에서. 남자는 만약 이번 일이 제대로만 성공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 영화를 제대로 홍보해주기만 한다면은 4천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500만 원도 너무 큰 돈이었지만 4천만 원은 스케일이 지금 몇 배가 커진 거잖아요. 이제 찡버킹, 차타캅, 패택은 우선 이 영화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영화관에서 보러 갑니다. 근데 영화가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게 40억을 투자해서 만들었지만 영화가 우선 재밌어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 내용도 좀 진부해요. 시한부 여자 중주인공이 나오는데 되게 아파. 그리고 이 여자가 사랑도 해. 굉장히 처절해. 또 아름답기도 해.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길어. 루즈해. 심지어 이 영화가 개봉될 시기에 다른 영화가 개봉이 같이 됐는데요. 그 영화는 같은 상영 시간대에 모조리 매진이 되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영화가 이제 이 영화도 사실 A라는 영화, B라는 영화 있으면은 이 언제 개봉하냐가 중요한데 40억짜리 영화 이 러브 스토리가 개봉했을 당시 어떤 영화가 이미 그 관객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 이 관객이 여기로 넘어와야 이 영화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이 러브 스토리 영화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담배 광고했을 때랑은 조금 상황이 달랐던 거죠. 심지어 영화를 만들 때 40억을 썼다는 건 그리 큰 돈이 아니라고 그 의뢰자가 울기까지 했어요. 우리 영화는 그리 큰 돈으로 만든 돈이 아니에요. 우리 영화는 비교적 작은 돈으로 만든 영화예요. 진짜 100억, 200억 든 영화들은 홍보까지 또 100억, 200억 들었다고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보러 온다면서 굉장히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셨죠. 그래서 이제 차타캇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영화로 홍보하는 것보다 경쟁 영화를 망하게 해가지고 동시간대에 같이 개봉한 이 러브스토리의 영화를 빚을 바라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이상한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서 차타캇은 본인의 그 필력이 있잖아요. 이제 거짓으로 게시글을 쓰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산업 노동자입니다. 제가 그 잘 나가는 영화에 스태프로 있었고 연기자로 있었는데 참 영화인으로서 이름 한자 올리기가 너무 어렵고 돈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리고 시키는 일은 너무 고됐고 사람을 사람처럼 대해주지 않는 영화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영화 감독, 배우, 스태프들의 갑질로 인해서 나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라고 거짓 글을 써가지고 이제 게시글을 올리는데요. 이 게시글도 차타카 찡뻑힌 패택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게 이거를 영화 게시판에 올린 게 아니고요. 정치 게시판 같은 데 있잖아요. 좀 뭔가 연령층이 조금 높은 사람들이 있는 게시판에다가 이거를 글을 올려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대단한 거는 이게 글을 작성해서 올리면은 사람들이 안 볼 거라면서 이거를 그림판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올리는데요. 좀 더 가독성이 좋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글을 볼 수 있겠죠? 이 글이 커뮤니티에서 퍼지니까 정말 잘 나가던 그 경쟁업체 영화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매진이 되던 영화는 어느새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러 오지 않아요. 불매를 하겠다면서. 그러니까 그 영화 측에서는 본인들이 잘못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 라고 사과를 하는데요. 또 이 사과 게시글이 인터넷 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면서 아니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는 없냐면서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화가 완전히 망해버리게 된 거죠. 경쟁 업체가 망하니까 그 러브 스토리 영화가 좀 더 빛을 발하면서 그 의뢰자의 영화가 좀 더 잘 되는데요. 이건 엄청 성공한 마케팅, 물론 이거는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뭐지? 아무튼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이게 약간 그 잘 나가는 영화는 사람을 막대하는 영화다. 하지만
동시간대에 지금 개봉한 이 영화는 사람들을 위해주는 영화다. 사람을 되게 귀하게 생각하는 이런 영화, 이런 이상한 게 흘러가가지고 사람들이 또 보러 간 거예요. 이런 착한 영화는 우리가 봐줘야지, 이런 거. 이간질이죠. 이제 어쨌든 이 삼총사는요, 이제 본인들이 이 의뢰자에게 4천만 원을 곧 받을 생각에 찐버키 차타카 표택이 의뢰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뢰자한테 우리 실력 보셨죠? 대단하죠? 4천만 원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데요. 근데 이 의뢰자가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아니, 그런 더러운 수법을 썼냐면서 당신들이 지금 한 행동이 내 영화에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고 당신들의 이러한 것들이 경찰서에도 갈 수 있으며 이건 불법이나 마찬가지라고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이 방에서 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지어 얼마나 철저하냐면 이 의뢰자가 모든 걸 녹음을 했어요. 결국 이 삼총사는요. 땡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찐퍼킹 차타카 펩텍에게도 조금씩 금이 가게 생겼는데요. 거기다가 조금 이 셋이 사실은 본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불법적인 행위인지 뭐 이런 거를 잘 생각을 안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 감독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한 일이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빨간 줄이 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럼 그들에게 양복을 입은 굉장히 멀끔하게 생긴 남자가 찐퍼킹을 찾아오게 되죠. 바로 이 남자였는데요. 이 남자는 마치 정부에서 나온 사람 같기도 했고 아니면은 뭐 변호사 같기도 하고 아무튼 되게 좀 있어 보였어요. 더욱이 정부에서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이유는 이 양복을 입은 남자가 찐퍼킹과 삼총사가 지금까지 받았던 의뢰 내용을 모조리 알고 있었어요. 담배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를 받았는지 그 이후에는 영화 감독을 도와줬는데 또 얼마를 못 받았는지까지 모조리 꿰고 있었는데요. 양복을 입은 남자는요. 지금 당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줄 아냐면서 담배 회사는 당신들이 알려준 방법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고 알려주고요. 그리고 당신들이 쓴 영화 노동자 글 때문에 국회에서는 법 하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죠. 그리고 몇백억이나 되는 영화가 망하고 또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까지 알려주는데요. 양복을 입은 남자는요. 우리가 당신들을 대우를 해줄 테니 우리랑 함께 일을 하자고 스카우트 일을 합니다. 모르겠어. 그러면서 약간 이 양복을 입은 남자도 이들이 대단한 건 알지만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과제 아닌 과제를 하나 줘요. 이 테스트에 합격을 한다면은
이 양복을 입은 남자와 함께 손을 잡고서 그들은 돈도 만지게 될 거고 대우도 받게 될 거였는데요. 여기 되게 예쁜 여학생이 있죠? 이 여학생의 이름은 이은채라는 학생입니다.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학생인데 이 이은채의 아버지가요. 이용찬이라는 분이세요. 사회활동가로 1인 시위 신기록을 세운 사람인데요. 그가 이제 혼자서 시위하는 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철폐를 해달라 라는 그 시위를 매일매일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늘 그 자리에서 혼자 우두커니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딸인 이은채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건지 이 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는 뭐 대학교도 활동 열심히 하고 과대표도 하고 총학생회 가입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학생회장까지 하고 싶어 했는데요. 뭔가 이렇게 좀 나서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뭐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 뭐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를 되게 약간 사명처럼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좀 살짝 다른 친구들의 눈에는 이게 좀 눈꼴시럽다라는 느낌을 주었나 봐요. 그러니까 학교의 친구들하고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이제 학교 임명 게시판 같은 데에서 이은채가 이 예쁜 친구가 이제 글을 하나 쓰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구를 되게 아프게 하고 있다. 우리 모두 지구를 위해서 공헌하자. 뭐 이런 글이었는데 이 글 하나로 또 댓글들이 되게 안 좋게 달린 거예요. 그럼 임명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 학생이 거기다가 대댓글을 달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너가 그러니까 안 되지. 너 뭐 그 지구를 아프게 하는 건 다 너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열이 됐고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이은채가 임명 게시판에서 나 뭐뭐 학번 어디과 이은채인데 뭐 불만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 이런 식으로 이제 본명을 밝히게 됐고 이제 그 학교에서 이 일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어쨌든 그 양복을 입은 남자가 이제 그들에게 준 테스트는요. 이 이은채라는 학생의 아버지 이용찬이 더 이상 1인 시위를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였는데요. 그러면은 이용찬을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이용찬의 약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삼총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용찬은 온라인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용찬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내미를 공략하기로 하죠. 우선 그 삼총사 중 팻택이 중국에서 팔로워 가짜 계정들 한 1000개 정도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은채 게시글이나 아니면 인스타에 가가지고 팔로우를 누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댓글을 쓰기 시작해요. 너무 예쁘고 뭐 너무 뭐 미인이고 이렇다 하면서 막 이은채를 비행기를 태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은채의 사진들을 커뮤니티에다가 또 올려요. 퍼나르면서 아 무슨 과 무슨 학과에 이은채라는 학생인데 너무 여신이지 않냐? 한번 봐라 이러면서 그럼 이제 그 사진을 보고 예쁘게 생겼으니까 대댓글이 또 너무 예쁘다 여신이다 이러면서 달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은채가 조금씩 온라인상에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유명해지면 너무 좋죠. 좋은데 이렇게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은 나의 과거의 일들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은채가 학교 임명 게시판에서 어떤 학생과 싸웠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은채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은채가 유명해지니까 한 싸웠던 학생이 저거 게시글에서 분탕치네다 하면서 막 한 명이 글을 쓰게 되고요. 그 증거 자료들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유명해졌던 이은채가 어느 순간은 사람들에게 막 돌멩이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은채가 과거에 했었던 그런 뭔가 인터넷상의 발언 혹은 이 지구를 지키자 눈앞에 닥친 기후변화가 얼마나 무서우냐 이런 모든 글들을 다 복사해가지고 다 가져와가지고 뭐 위선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은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삼총사는 여기까지 왔으면 계획의 90%는 성공한 거예요. 이은채의 아버지 이용찬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을 없애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은채가 지금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니까 이 악플러들을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법과 이 훼손법이 다르긴 하지만 사실 인터넷 상에서 그렇게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에게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았어요. 이 삼총사는 이은채가 어서 본인에게 돌을 던지는 이 악플러들을 다 고소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고소하게 된다면 이제 이용찬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더 이상 이용찬이 그 딸내미가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 식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용찬이 더 이상 밖에서 1인 시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은채는 사람들을 고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은채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날 이후 단 한 번도 이용찬은 시위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물론 목적은 달성했지만 이 삼총사는 일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틀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결국 찡버킹, 차타카, 표택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에게 너가 그때 너무 심하게 했다면서 서로를 질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선 그런 게 아니었을까? 내 딸이 악플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내가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 딸이 고소를 안 한 게 아닐까, 나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닐까? 이 죽음엔 나의 책임이 있겠구나 라면서 그 아버지는 더 이상 1인 시위에 나오지 못했던 게 아닐까요?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법과 그게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느끼는 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삼총사 역시 당황을 하고 있을 이때 웃음을 짓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 양복을 입은 남자인데요. 이 남자는 드디어 본인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박수를 치면서. 당신 삼총사 너무 대단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눈에 가시 같던 이용찬을 무찔러 주었다면서 같이 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만전 직원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만전은 굉장히 대기업이었어요. 그들이 손을 안 뻗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회사였는데요. 계열사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식품이면 식품, 뭐 언론이면 언론, 기술이면 기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회사였죠. 거기다 처음에 임상진 기자가 이 만전 하고 이제 만전에 대한 기사를 썼다가 이제 삐끗하고 넘어졌었잖아요. 그런 또 연결고리가 있는 회사였어요. 이 만전 직원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이야 이 여론 전담반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똑똑하게 움직이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저 표정은 시정은이 10,000원 돈에 받았을 때 표정인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생님 고맙습니다. 이제 그가 이제 만전 직원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우리 만전이 얼마나 이 여론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에 신문이 잘 팔리니까 만전은요. 사람들이 신문을 많이 읽네? 그럼 우리가 이걸 통제하겠다 싶어가지고 언론사를 사들이고요. 이후에 인터넷이 세상에 나오니까요. 통신사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 이제 온라인이라는 거, 막 인터넷 글들이 점점 막 그 화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론 전담방을 만들어서 이 삼총사 같이 뭔가 물밑 작업을 하는 친구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였죠. 근데 이 찡버킹은요, 사실 이를 처음에 물어온 사람이기도 하고, 뭐 이 양복을 입은 남자 만전 직원하고 지금 1대1 대화도 하고 뭐 하지만 사실 찡버킹이 담배 광고 제의를 받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단기 알바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걸 본업 삼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담배 광고 정도만 하고 500만 원 벌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500만 원을 막상 받으니까 펜텍이라는 친구가 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또 다른 일 하자 또 다른 일 하자 하면서 굉장히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버킹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일을 관둘 타이밍을 놓치고 있었죠. 거기다가 이은채까지 죽고 나니까 이 죄책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심퍼킹은 만전 직원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만전 직원에게 들었던 그 정보들 있잖아요. 그걸 인터넷 커뮤니티에 또 글로 써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들이 담배 회사에서 광고를 받았던 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영화를 어떻게 살리려고 했던 거, 이은채가 죽었던 이런 뭐 본인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 그 과정들을 다 써내려가요. 그리고 이거를 커뮤니티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글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들 이 글을 믿는 사람들도 생겼죠. 문제는 이 글을 쓴 찡버킹은 결국 이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찐퍼킹이 결국은 이 글을 작성을 하고 나서 영화에서 나오는데 아마 만전 직원한테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납치 당한 걸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집에 있었던 펜텍하고 차타카 역시 이 찐퍼킹이 썼던 이 글을 집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제서야 본능적으로 일이 틀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이 둘은 찐퍼킹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지만 찐퍼킹의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찐퍼킹과 친했던 이 둘은 찐퍼킹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핸드폰을 끈 적이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심지어 이 만전 사람들은 이미 페테카 차타카의 존재도 알고 있었는데요. 이 둘이 이제 찐퍼킹이 어디 가고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 다음 차례는 본인들의 차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 길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목숨의 위험을 느낀 둘은 만전에 당한 기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면서 그 기자를 찾아서 우리들의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진이 역시 이 글을 인터넷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되게 신빙성이 있잖아요. 이 글 자체가. 뭔가 이 지어낸 글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앞뒤 설명, 뭐 이런 모든 연결고리 이런 게 다 잘 들어맞는단 말이지요. 임상진 기자는 그럼에도 다시 이를 그르치고 싶지 않아 제대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 함께 일했었던 그리고 본인이 사고를 쳤을 때 6개월 뒤에 복직시켜 주겠다는 전 편집국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상진이 지금까지 몰랐거든요. 전 편집국장은 이미 사표를 던지고 만전 회사에 들어가서 만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꽤 높은 직위로. 이 편집국장이 만전에 스카우트 당할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이 편집국장이 이미 만전 사람인 거예요. 너무 임상진 기자에게 있어서 이건 편집국장이 일부러 임상진 기자를 본인을 담그려고 했다라고 결과가 도래되는 일이었는데요. 심지어 차타칸 이영주는 자기가 인터넷 소설을 쓰고 있는 카페를 알려준다면서 카페를 알려주고 본인의 아이디라면서 이 아이디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임상진 기자가 그가 쓴 소설을 바로 읽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의뢰자니까, 제보자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 카페에 가서 아이디를 쳐서 보려고 하니까 이제 카페가 등급도 해야 되고 출석 체크를 해야 등업을 할 수 있기도 하고 게시글도 올려야 되고 뭐 가입했어요 반갑습니다 이런 것도 올려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영준이가 쓴 소설을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을까요? 왜냐면 영준이가 인터넷 카페에다가 자기가 쓴 소설을 올린 거였는데 뭐 그냥 진짜 그런 판타지 소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영준이는 차타칸 아까 그 의뢰자 제보자 그 애기 있잖아요. 그 누구지? 그 인터넷 소설 쓰는 애.
네. 그니까 어디 갔지? 여기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이 친구 이름이 차타캇 이영주. 아무튼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 완전히 해외에서까지 여론 조작을 시도했고 이게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사들이 막 만전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만전이 해외에서 여론 조작을 했다 하면서 신문 막 일면에 팍팍. 다른 신문사들도 기사를 쓰니까 이제 막 임상진 기자가 해고당했던 그 전 회사 있잖아요. 여기서도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회사에 새로 들어온 편집국장, 여자 편집국장이시거든요. 이분이 임상진 기자한테 이미 완전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대충 들었기 때문에 이 편집국장이 임상진 기자를 불러가다가 아니 지금이 적기인 것 같다. 네가 지금 낼 수 있는 기사들을 당장 단독으로 특종으로 내라. 너를 복직시켜 주겠다. 라고 딜을 걸어옵니다. 물론 임상진 기자는 제대로 팩트체크를 하지 않았고 혹은 이게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증거들 모두가 임상진 기자를 억까한 걸 수도 있죠. 아무튼 임상진 기자는 한번 그렇게 제대로 억까당해서 넘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집국장님에게 아니요, 저는 좀 더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뭔가 뒤에 더 있는 것 같아요. 더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기사를 쓰는 건 위험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편집국장님은 지금이 적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직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임상진 기자는 차타캇 이영준에게 들었던 내용들, 이런 여론조사 밤, 여론 전담 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기사로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 역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아까 혹시 그 인터넷 소설 영준이가 자기 판타지 소설, 인터넷 소설을 그 카페에다 올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임상진 기자가 그 소설이 뭔지 알 수 없었잖아요. 왜냐면은 그 소설이 보려면은 등록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이 기사가 나오는 날이 임상진 기자가 그 카페에서 등업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임상진 기자가 이영준이 알려준 아이디를 검색을 해가지고 요거 있죠. AYPABTUI 이거 이영준이 무슨 소설을 쓰는가 나의 제보자가 하고서 보려고 하는데요. 분명 굉장히 많은 글들이 있었거든요. 그 글들이 싹 다 지워지고 딱 하나의 글만 남아요. 이런 글이었어요. 유상진 기자가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이 글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기자를 속이자. 야, 임상진 기자 그 기자를 우리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거짓말을 믿게끔 해서 그가 기사를 쓸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그가 잘못된 오보를 또 내게끔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그거를 소설로. 탄핵 때문에 여름님 충격받아서
알아누웠다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닙니다. 시청자 그만 속이고 제가 왜 어서 알아누워요? 제대로 된 네. 해명을 해주세요. 흐흐흐흐. 정치 얘기 안 돼. 자, 아무튼간에 네. 임변이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거를 이제 그 자기가 여태까지 서술했었던 임상진 기자에게 말했던 그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그 담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 글을 과연 이 기자가 우리들의 이런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를 믿고 정말로 기사를 낼까? 우리 한번 기자 제대로 속여보는 거야? 라는 이 글을 네이버 저기 인터넷 카페에다가 미리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임상진 기자는 그 글을 볼 수가 없었죠. 등업이 안 된 상태였으니까. 근데 이 글 자체가 인터넷에서 또 화제가 되면서 임상진 기자가 또 조롱을 또 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임상진 기자가 과거에 이제 이렇게 조롱을 엄청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전적이 있었던 기자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속게 되니까 사람들이 야, 너 이제는 저 새파랗게 어린 놈들한테까지 속냐면서 저 글 같은 저런 판타지 내용들을 믿고 기사를 쓰는 너도 참 기레기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돌을 던지는 거예요. 결국 임상진 기자는 해고가 되게 되고요. 결국 임상진 기자는 다른 회사에도 취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뭔가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왜 이영주는 왜 이런 걸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도 모르겠지만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했을까요? 이영주는. 그리고 임상진 기자는 왜 단 한 번도 아이고 디니님 제가 금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머나. What? I can't hear you! As fast as you can. What the fuck? Airstrips nearby. Be there, Riley. 쭉쭉. I have to get my brother. 진짜 무의식 중이다. 아이 세상에. 아이고 지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영준이 아이디 주면서 보라고 했는데 볼 수 없었죠. 등업이 안 되니까. 근데 이영준 그거 알고 있었죠. 등업 되려면 시간 걸린다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볼 수 없어요. 글을 제목 정도야 볼 수 있겠지만 그 글을 못 들어가요. 등업이 안 되니까. 등업을 하려면 뭐 일수 7일 채워야 되고 댓글 10개 달아야 되고 게시글 20개 달아야 돼요. 글을 볼 수가 없지. 네이버 카페 같은데 글을 올리고 이제 무슨 회원부터 볼 수 있다. 뭐 새싹 회원 이상부터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달성을 해야 돼. 원래 보통 그러니까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비공개 글이니까. 그때 이용준의 글은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왜냐하면은 기자를 속이자고? 이게 임상진 기자가 기사를 내지 않는 한 그 글은 그냥 삼류 소설이었던 거예요.
시정은도 댓글 부대 쓰더라고요. 카페에 보면 뭐 시정은 이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쓰던데요. 수희가 더 이쁜데. 수희가 뭐 수희 예쁘죠? 수희만큼 어쩌면 더 정은이가 더 예뻐. 아. 뭔지 알겠어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왜 볼 수 없었는지? 이해가 가나요? 그니까 임상진 기자가 그 기사를 썼기 때문에 이영준의 글이 그니까 봐봐, 이게 중요한 건데. 크ken이 어서오세요. 이게 영화 이름입니다. 그니까 임상진 기자가 기사를 썼기 때문에 이영준이 그 전에 썼던 글대로 현실이 그렇게 글처럼 흘러갔기 때문에 그 글이 유명해져서 임상진 기자가 담궈진 거예요. 알겠지? 뭔지 알겠지? 알겠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그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진짜 미안해요. 저 3분 안에 화장실 얼른 금방 갔다 올게요. 3분 안에.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손 씻고 왔습니다. 이 물기 보이시나요? 비누로 씻었습니다. 어쨌든 기적이라니. 아무튼 이제 임상진 기자가 제대로 물을 먹은 거죠. 알고 봤더니 이영준이라는 친구는요, 일부러 임상진 기자에게 접근을 했는데요. 근데 임상진 기자가 도대체 왜 이영준이 나에게 일부러 접근을 했는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임상진 기자가 자기를 조롱하는 그런 여러 커뮤니티 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천천히 한번 댓글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댓글이 임상진 기자에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 전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만전에서 여론 전담반을 만들고 인터넷 세상을 움직인다는 그 글 있었잖아. 임상진 기자가 이 글대로 뭔가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사를 내가지고 임상진 기자가 지금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로 들통이 나버렸는데, 그래서 이 커뮤니티, 이 찌퍼킹이 썼던 글도 음모론처럼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찌퍼킹이 이거 사실이잖아요. 이거 여론 전담반 거기 실제로 있고, 이 여론 전담반이라는 게 아는 사람만 아는 굉장히 철저히 내부적 신원으로 확인되는 인력들로만 여론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고, 이런 팀이 있다는 게 사실이고, 찐퍼킹이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 올렸는데,
임상진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기사를 썼고, 이 기사를 쓰고 나서 이영준이 소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글의 신빙성이 희석이 되는 거죠. 아, 이게 모두 일부러 임상진 기자를 약간 연맥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계획을 해놨구나. 그래서 이렇게 흘러게끔 했구나라고 이제 임상진 기자가 뒤늦게 알게 됩니다. 비은이 어서오세요. 알고 봤더니 이제 2년 후에 추후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임상진 기자가 이제 기사 생활을 못해요. 하지만 이제 인터넷 글은 올릴 수 있잖아요. 기자 생활도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나가 조사했었던 일들은 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릴 수 있으니까 그 뒤로 나에게 엿을 매긴 이 만전 회사 그리고 이 여론 전담반이 있다고 했고 이 이영준의 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또 진짜고 가짜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 2년 동안 캐다가 바로 이 남자를 만나게 돼요. 이 남자가 이영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남자가 이제 임상진 기자에게 사실을 얘기해 주죠. 바로 임상진 기자님 그 찡버킹, 펩탭, 차타캇 이 삼총사에 대해서 이제 원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영준은 존재를 하지만 찡버킹하고 펩탭은 실제 인물이 아니다. 그거는 임상진 기자가 속기 위해서 이영준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었고 사실 이영준하고 본인이 같이 일을 했었고 본인이 름형 아침부터 하이타입. 슈비님 5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어서오세요. 본인이 그 글을 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 만전에 대해서 고발 글을 쓴 사람은 바로 나다. 어서오세요. 근데 이영준이 이미 이건 인터넷에서 본인이 글을 써가지고 화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글을 묻을 수 없으니까 일부러 이영준이 임상진 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임상진 기자가 그 글을 희석하게끔 자기 그 말처럼 움직인 거다. 그래서 임상진 기자가 보기 좋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 거고 그래서 자기의 썼던 고발 글이 약간 사람들에게 음모론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영준은 약간 몇 %의 진실이 섞인 거짓말만 당신에게 했을 뿐이고 100% 진실보다 거짓이 섞인 진실이 더 진짜 같은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이해 가세요? 네. 그치, 이영준은 만전 사람이었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찐버킹하고 펩택은 없는 사람이었고 이영준이 원래는 지금 이 제보자하고 원래 같이 일을 했었고 담배 회사도 광고도 이 둘이 했었던 거고 이은채 일도 뭐 영화 일도 본인들이 둘이서 한 건데 이제 같이 일을 하다가 제보자 이 사람이 이제 이영준이 너무 막 나가고 잘난 척하고 재수가 없으니까 이제 둘 사이가 좀 틀어졌었던 거죠. 그리고 만전 사람들도 싫고 하니까 이제 만전에 대해서 고발 글을 올렸던 거죠. 근데 이미 만전 사람인 이영준은 이거 우리 만전이 좀 이 타격감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미 올라간 글을 지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임상진 기자라는 기자를 자신의 말로 쓰기 위해서 이제 임상진 기자를 잔뜩 속여가지고 이제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끔 했고 임상진 기자는 거기다 놀아난 거죠. 그래서 임상진 기자가 기사를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이제 이영주는 때에 맞춰서 그 소설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됐고 임상진 기자는 새파랗게 어린 놈들에게 당해버린 놀려나 버린 기자로 사람들에게 인식당했고 그래서 그 전에 글 역시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음모론 글로 치부돼 버렸고 임상진 기자는 그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였죠. 뭐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